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자산의 절반 이상을 국가가 가져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최근 5해 동안 대한민국의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이 질문이 단순한 가정이 아닌 눈앞의 절박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 한 해에만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한국의 백만장자 400명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그 속도와 규모입니다. 2023년에는 그 2배인 800명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1000명에 육박하는 부자들이 해외 이주를 선택했습니다. 인구 대비 부자 유출 비율로 따지면 한국은 이미 중국을 앞질러 세계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공기가 안 좋아서 혹은 날씨가 추워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부를 축적하고 지키기에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부자들이 조국을 등지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단연 세금입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에 달합니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되면 실질적인 세율은 60%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인 20%와 비교하면 무려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조차 은퇴 후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다 기업의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가업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려는 욕심을 넘어 평생의 업적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이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상속으로 자산의 절반이 사라지고 그 다음 세대에서 또 절반이 사라진다면 3번의 세대 교체 만에 가문의 부는 사실상 굴고로 환수되는 구조입니다. 부자들에게 한국은 이제 기회의 땅이 아니라 자산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 문제만은 아닙니다.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국가의 역동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부자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산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더 넓은 기회의 땅에서 차별 없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가 더 이상 안전한 자산의 보관소가 아니라는 판단이 서는 순간 그들은 미련 없이 비행기 티켓을 끊습니다. 특히 최근의 환율 불안정과 금리 역전 현상은 자산가들에게 강력한 경고등을 켰습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마다 그들의 실질 자산은 세계 시장에서 쪼그라듭니다. 달러로 자산을 보유하고 해외 거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그들에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포트폴리오 분산 전략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글로벌 자산관리 보고서들에 따르면 전 세계는 지금 부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황금 비자를 발행하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걸며 한국의 자산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경영 노하우와 투자 자본,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는 안목이 통째로 유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가가 떠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본가가 떠나면 투자가 멈춥니다. 부자들이 떠난 빈자리는 결국 남겨진 평범한 사람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떠난 이들이 가장 먼저 향하는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그들이 선택한 5개 나라의 실제 모습과 그 이면에 숨겨진 장단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아야 합니다. 한국 부자들이 가장 먼저 가방을 푸는 곳은 여전히 미국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은 압도적입니다.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에는 이미 견고한 한인 사회가 형성되어 있어 언어의 장벽만 어느 정도 극복한다면 정착이 매우 수월합니다. 무엇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투자 이민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0만 달러 정도면 가능했던 투자 비자가 최근 정책 기조에 따라 500만 달러라는 거금이 필요한 골드카드 정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약 7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 어디에서 번 돈이든 미국 정부에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전 세계 과세 원칙은 부자들에게 또 다른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총기 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민간 보험 없이는 감당하기 힘든 비싼 의료비 역시 미국 이민의 큰 걸림돌입니다. 두 번째 목적지인 캐나다는 깨끗한 자연 환경과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특히 상속세가 없다는 점은 자산가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밴쿠버나 토론토의 풍경은 아름답고 이민자에 대한 포용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삶의 속도는 한국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석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공공의료 시스템은 한국의 빠른 서비스에 익숙한 이들에게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또한 소득세 최고 세율이 50%에 육박하며 물건을 살 때마다 붙는 10%의 부가세 등 생활 물가가 매우 높습니다. 겨울철의 혹독한 추위와 짧은 낮 시간은 우울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캐나다는 자산을 지키기에 좋지만 새로운 부를 창출하기에는 규제가 많고 시장이 작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꼽히는 호주는 따뜻한 기후와 청정한 환경 덕분에 노후를 준비하는 부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1인당 GDP가 매우 높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사업 기회도 풍부합니다. 호주 역시 상속세가 없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시드니나 멜버른의 교민사회는 매우 성숙해 있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기 좋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비싼 물가와 더불어 지리적 고립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한국과의 시차는 적지만 물리적 거리가 멀어 한국 내 비즈니스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투자 비자 요건을 강화하고 있어 영어 점수나 사업 경력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번 정착하면 여유로운 삶이 보장되지만 그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네 번째인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서 최근 가장 급부상한 곳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전혀 없고 금융자산량도 소득세도 0%입니다. 소득세 최고 세율 또한 20%대로 매우 낮아 전 세계 자산가들의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7시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거리라 심리적 거리감도 가깝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철저하게 돈에 의해 신분이 결정되는 도시국가입니다.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하는 데 필요한 허가증 가격만 억 단위가 넘고 웬만한 아파트 임대료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수천억 원대 자산가가 아니라면 싱가포르에서의 삶은 숨막히는 고물가와의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좁은 국토와 항상 덥고 습한 기후 역시 한국인들이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인 두바이는 세금 측면에서 보면 진정한 천국이라 불립니다.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가 모두 0%입니다. 2023년에 도입된 법인세조차 9%에 불과합니다. 약 7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구입하면 열애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골든 비자를 받을 수 있어 진입 장벽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문화권이라는 생소한 환경은 큰 도전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서구적 도시 같지만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엄격히 제한되며 정치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여름철 5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더위 때문에 한 해의 절반은 실내에서만 생활해야 합니다. 시민권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해 언제든 정책이 바뀌면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이 5개 나라 중 완벽한 낙원은 없습니다. 부자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 가장 덜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자들이 떠나가는 소식을 들으며 평범한 우리들은 허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짐을 싸서 당장 해외로 나갈 수 없는 형편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러워하거나 비판하는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국가의 세수가 줄어들고 복지 혜택이 감소하며 경제 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남겨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사고의 국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지역의 통화나 국가 시스템에만 내 미래를 전적으로 맡겨두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도박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흔들릴 때 함께 침몰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자산의 탈환국화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자산의 80% 이상이 국내 부동산과 원화 예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는 세계 시장에서 기축 통화가 아닌 주변부 통화일 뿐입니다.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거나 환율이 폭등하면 여러분이 가진 원화 자산의 실질 구매력은 순식간에 토막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달러를 매수하고 미국 주식이나 S&P 500 같은 글로벌 지수 ETF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나를 지탱해줄 유일한 구명보트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 하나로 소수점 단위 해외 주식 투자가 가능합니다. 커피 몇 잔 값을 아껴달러 자산을 모으는 습관이 훗날 여러분의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싱가포르나 두바이로 떠날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물리적 국경에 얽매이지 않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국가가 망하거나 은행 시스템이 마비되어도 내 개인 지갑에 비밀번호만 있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 내 소유권을 증명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투기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에서 내 노동의 가치를 보존해줄 디지털 금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거래소가 문을 닫더라도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통해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은 엄청난 리스크 관리 수단입니다. 이는 이민을 가지 못하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디지털 시민권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금에 대한 공부와 합법적인 절세 수단의 활용입니다. 부자들이 세금 때문에 떠난다면 남겨진 우리에게 가해지는 조세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와 같은 세액 공제 상품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영업자라면 노란우산 공제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합법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가 줄어들수록 내 손에 쥐어지는 세후 현금 흐름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해외 비즈니스나 원격 근무가 가능한 기술을 익혀 내가 어디에 있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내 몸 자체가 하나의 이동 가능한 기업이 된다면 국가의 경계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열해 뒤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곧 거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원화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전 세계를 포괄하는 나만의 생존 지도를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지식은 힘이고 실천은 생존입니다. 변화하는 세계 흐름에 귀를 기울이고 똑똑하게 자산을 배분하며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그것이 평범한 우리가 부자들의 엑소더스 속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더 큰 부를 거머쥘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러한 고급 정보와 생존 전략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구독을 하시면 알고리즘이 여러분에게 자산 증식과 경제적 자유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콘텐츠만을 골라 배달해 줄 것입니다. 정보가 곧 돈인 세상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정보를 얻는 것은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또한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는 여러분의 유튜브 피드를 가치 있는 경제 지식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불필요한 가십거리 대신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불려줄 핵심 정보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작은 클릭 한 번이 열애 뒤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